지금 지불 가능한 가격 안에서는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대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세가율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실제 거주보다는 지금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학군 수요라든지 또는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주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나 뭐 업무지가 인접한 지역들 이런 곳들은 그래도 임차 수요들이 일정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전세나 매매 시장 좀 불안하고 특히 이제 뭐 살기 좋다고 말하는 동네들, 뭐 대단지, 뭐 학군지 이런 데들은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요소가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또 뭐 연장하거나 뭐 신규 전세 얻기는 좀 불안한 거고 네. 집을 사긴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한 번 더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데 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대출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사야 될까요? 지금 지불 가능한 가격 안에서는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대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동안 신규 아파트는 어렵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세를 껴져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주택들은 고민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괜찮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뭐 요즘에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실제 거주보다는 지금 주택을 매입을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 하려니까 대출 비중이 너무 작은데 뭐 한 50%만 넘어가도 사실 대출 받는 것보다 나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전세에 있는 거 끼고 살아. 근데 전세 끼고 사도 이제 627 대책 이후에 거래하고 하면은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 못 하고 네. 뭐 1억으로 막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거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돈 못 돌려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세 끼고 사는 게 나을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의 범위 안에서는 임차 수요들이 어떤 좀 풍부한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네. 학군 수요라든지 또는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주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나 뭐 업무지가 인접한 지역들 이런 곳들은 그래도 임차 수요들이 일정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 다만 입주 물량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미분양들이 많이 누적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신축 물량들도 줄어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반환을 고려를 너무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범위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그 임차 수요들이 일정 부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앞서서 거론 드렸던 그런 지역들은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전세 끼고 산다는 게 되게 뭐 겁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세가 오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세가 오를 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전세가 오를 만한 지금 여건은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런 동네들도 수도권 쪽에도 많이 많습니다. 있으니 네. 사실 뭐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세 끼고 집 산다는 그게 그 리스크가 많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대출을 너무 작게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한 15억, 16억짜리 집 살려고 하시면은 어렵거든요. 대출 끼고 사는 거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샀어요. 근데 전세금 반환 대출을 계속 규제하면 난 언제 들어갑니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냥 우선은 사놔야 되나요? 그래도? 사서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단순히 그 부분이 이제 태거를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산다라는 생각으로만 갖고 내가 그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이 있고 내가 거주하는
하는 지역은 별도로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본인에 대한 그 투자를 한 주택의 매각 대금 그 차액에다가 플러스 이제 대출 금액 그리고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그 선택할 지역의 아파트를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강남에 그 전세로 임차를 하고 있지만 네. 뭐 마포나 성수동에 전세를 활용해서 그래도 임차 수요들이 좀 괜찮은 지역이니까 거기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 지금 그 강남에서 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이제 뭐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출가를 할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 매각한 금액하고 내 전세금하고 일정 부분 대출금을 해서 뭐 성동구나 마포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뭐 광진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투자를 한 곳에 똑같이 그 지역을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전세금하고 매각한 금액하고 대출 금액하고 합친다면 그 투자 지역보다는 조금 벗어난 또는 연식이 투자한 곳보다는 좀 떨어진 곳 그런 곳들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실거주만 생각해서 또 놓치지 말고 이번에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으니 이럴 때 좀 그냥 순수하게 이제 투자로서 네. 그렇게 또 따라가야 또 다음번에 실거주용 집을 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특히 이제 항상 연말로 이제 가면서 추석쯤 해가지고 한번 뭐 하나 나오잖아요. 부동산 대책 같은 거 나오고 예전에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상승했지만 중간중간 한번 뭐 9.13 대책 뭐 이런 거 한 번씩 탁탁 터지면서 가격이 막 한번 탁 조정됐던 적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월세로 우선 갔다가 한 6개월, 1년 안에 집 살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만기 됐으면 뭐 사는 게 맞을까요? 만기가 돼서 자산이 어떤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사는 게 좋긴 하겠죠. 그 조정되는 국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 완벽하게 떨어지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규제 정책이 들어오고 나면은 오히려 집값이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된 집값의 그 물량들을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집주인들은 관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 이후에 가격의 변동을 보통들 한 달, 두 달 정도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본인의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있었던 그 분들이 주택시장은 많이 지켜보고 모니터는 해봤겠지만 실무적으로 그 거래를 한 경험들은 적기 네. 때문에 그 거래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리고 규제 정책이라는 게 계속 나올 텐데 지금까지 그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떨어졌고 일정 부분 조정이 된 곳들을 포착했다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었겠죠. 네. 자금 여력이 있고 본인이 판단하는 지역을 계속 모니터했다라고 하면 그 매입을 하는 게 맞겠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공급 대책은 조만간 나올 것이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네. 세금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네.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연말 안쪽에 집값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네. 그런 정책 쪽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전세자금 대출 딱 규제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주담대 3억으로 막 낮춘다 이런 찌란 시들 막 있거든요. 그런 거 만약에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이 지금 있어요. 한 번 충격을 줄 것이다. 네,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고 네. 어떤 그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면 양쪽의 극단적인 것들은 배제를 좀 하고, 배제를 하고.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낼 때거나 네. 어떤 시합이 있거나 그러면은 최저점하고 최고점 빼고 보통 그렇죠. 하잖아요. 중간값에 최대한 많이 몰리게 네, 하는 네. 건데 그런 극단적인 어떤 대출 규제까지도 상상할 정도라고 하면 그분은 내재적으로 집을 안 살려고 생각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은데요. 타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집을 싸게 사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매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상적이긴 한데 근데 네. 뭐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까지 빠질 정도의 충격적인 대책이 나오면 네. 못 사죠. 나도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사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죠. 자꾸 뭐 예전에 뭐 IMF 막 네. 인용을 하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금융에 대한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데 네. 어렵죠.
그러면 이제 627 대책에서 보면은 지방은 아예 제외됐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DSR도 좀 지방은 제외되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집 사는 건 되게 힘들어도 뭐 충청도나 뭐 경북 뭐 경남 이런 쪽으로 막 내려가면 대출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또 지방에 좀 좋은 거 사러 간다라는 수요들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요건들이 있는데 우선 정책적인 부분하고 그게 수요, 그다음에 산업과 고용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 보면은 강남 상구 조금 넓게 보면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의 민감도가 좀 큰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의 외곽권, 뭐 노도관이라든지 금강구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은 교통에 대한 민감도가 좀 큰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지방은 산업과 그 지역의 지방 경기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고용이라든지 산업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매수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울산 뭐 이런 지역들도 있겠죠. 그런 지역들은 움직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는 투자로 지방을 하는 거는 조금 내려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투자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뭐 실제 거주라든지 향후에 그 지역으로 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하고 상관성들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는 서울이라는 지역은 투자 시장이고 지방이라는 지역 자체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사업 쪽으로 하는 시장이라고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냐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은 대출 규제 때문에 뭐 10억 뭐 11억짜리밖에 못 사는 분이 뭐 소득은 높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대구나 뭐 부산에 가면은 대출을 잘해주니까 막 한 16억, 17억짜리 산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좋은 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수도권 안에서 그냥 뭐 중간 정도를 사느니 차라리 그냥 나는 서울 거주하지만 뭐 지방에 아예 그냥 대장주 같은 걸 사놓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건 좀 너무 리스크가 있을까요? 뭐 그런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전체 그 지역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그 지역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에 수요가 있다라면 그 지역에서 가격들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본다라면은 그거는 본인의 감정적인 게 좀 들어간 그런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투자는 내가 매입을 해도 결국 양도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양도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은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에 이번 뭐 아직 이제 정권 초기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거 한 번 사면 한 2년 뭐 아니면 한 4년 있다 팔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여전히 우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수도권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흐름이 완전히 뭐 멈추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TX B 민간 사업자 뭐 선정됐다, 뭐 대우건설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GTX C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 쪽의 어떤 그 경제도 살리고 뭐 이런 수요 분산까지 고려하면은 GTX 같은 어떤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할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그 교통망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도시 광역교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경향들이 있긴 한데 그게 단순히 교통망만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산업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GTX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TX A 노선이 빠르게 연결이 다른 지역보다도 연결되는 것 자체는 경기 남부만 보시더라도 뭐 성남도 한 100만이 넘죠. 그다음 용인도 100만이 넘고 동탄도 지금 뭐 100만이 넘잖아요. 그다음 평택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한 5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받쳐주고 거기에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명확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인구와 출퇴근을 고려를 해서 그 노선들이 연결이 된 거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명확한 뭐 컨텐츠가 없다라고 하면은 연결은 하겠지만 뭐 효용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진 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넓혀주는 것도 필요성은 있지만 그게 과연 하고 나서의 그 가치가 부여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게 맞지. 없는 곳에 억지로 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좀 교통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제 교통 체제가 달라져 가지고 예전에는 수요 분산을 위해서 교통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에 교통망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 트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노선, 신호선 사업자는 됐다라고 해도 그게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그 지역의 산업이 받추지 못한 곳에 속도를 내기는 좀 제한적이다 봅니다. 아무래도 GTX-B 같은 경우는 뭐 사업성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지연되고 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투자금 대비 어떤 효용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많이 했었죠 그동안도. 심사숙고를 하다가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속도가 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또 오랜 시간 또 부동산 시장을 또 전망도 하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텐데 항상 이게 집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또 이제 새롭게 느껴지니까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의사 결정할 때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고 저도 집은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때로는 그냥 권유만 하고 무책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안에서 내가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 대출 상환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매수도 필요하죠. 시점도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환경들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의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그 다음에 세제, 금리 요 세 가지가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것보다는 이런 수요와 관련된 그 대책과 정책에 잘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